다음은 3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들에게 공책을 나누어 주는데 한 학생에게 4권씩 나누어 주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학생에게 4권씩 나누어 줬다. 그러면 1단계 뭐를 한다는 거죠? 질문에 대한 해석을 한다고 그랬죠. 해석. 한 학생에게 4권씩 나눠줬으니까 4 그리고 권이 있을 거고 학생 명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8권이 모자란다. 그 다음 3권씩 나누어줬더니 씩이라는 말 있죠. 3권씩 나누다. 3권씩 한 명당 3권씩 나눠줬더니 10권이 남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모자란다와 남았다에 부호 결정해야 돼. 부호를 결정해야 됩니다. 부호를 결정. 부호를 결정해야 된다. 그러면 부호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 분수 단위를 먼저 해결해야 되죠. 분수 단위를. 자, 그러면 총 공책수는 뭐냐 이거죠. 총 공책수는 자, 4권을 학생 한 명당 나눠줬는데 분모의 단위를 없애기 위해서는 X의 학생 수가 있죠. 명. 그리고 8권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총 공책수. 이제는 3권씩 나눠줬습니다. 3권 한 명당 그리고 총 학생 수 명이 있죠. 이번에는 10권이에요. 10권이 남았다 하는 겁니다. 총 공책수 입장에서 8권이 모자란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8권이 모자란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앞에 있는 이 숫자가 많다는 거죠. 모자란다. 마이너스. 남았다. 더하기. 이 부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물론 요 단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 부호 해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1단계 해석을 했죠. 1단계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2단계는 뭐죠? 2단계는 수식 창출 방정식이죠. 수식 창출 어떤 방정식? 4x-8 이꼴 3x 플러스 10 이렇게 되겠죠. 이게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방정식이죠. 방정식. 그래서 4x-3x는 10 플러스 8 그래서 x는 18. x가 단위가 뭐죠? 명이죠. 명. 18명. 수식 창출한 다음에 죄송합니다. 여기가 2번 수식 창출. 여기가 계산하는 거죠. 수학. 3번. 4번. 이번에는 해석을 하는 거죠.
무엇은 해석? 답에 대한 해석을 하는 거죠. 이게 맞느냐? 그러면 해석 뭐예요? 총 공책수. (3에) 18 곱하기 플러스 10 하게 되면 3, 8에 24 54 플러스 10이니까 64 총 공책수는 권이 되겠죠. 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 단위 해석을 하는 거죠. 단위.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단위. 그 다음에 수식 창출. 총 공책수는 단위를 다 맞춰가는 겁니다. 명 없어지면 권이죠. 그래서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명 권이죠.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이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단위 해석이라는 거. 단위 해석. 특별히 무슨 단위입니까? 무슨 단위? 분수 단위.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학을 하면 이 부분에 분수 단위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미분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미분도 분수 단위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2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과 3번은 같은 종류의 문제고 2번은 같지만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해석을 하죠. 무슨 해석? 단위 해석입니다. 해석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단위 해석이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해석입니다. 자, 회비를 모으는데 100원씩 거두면, 그러니까 100원을 거두는데 한 명당 100원씩 거두는 거죠. 1000원 모자란다. 이런 겁니다. 1000원 모자란다. 두 번째로는 150원씩 거둔 거죠. 각 명당 150원씩 거두는데 1,500원이 남는다. 중요한 거는 이 모자란다와 남는다의 부호가 중요하죠. 부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우리는 연필과 공책에 있어서 남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플러스. 모자르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이너스 했죠? 여기도 그렇게 하면 될까요? 이거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총 금액이 있습니다. 내가 모아야 할 총 금액. 내가 모아야 할 총 금액이 있는데 이렇게 걷었더니 내가 모아야 할 총 금액에 모자란다. 그러면 총 금액 개념, 총 금액. 기준이 총 금액이죠. 총 금액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총 금액. 모자란다? 더해줘야 총 금액이 되겠죠. 남는다? 빼줘야 총 금액이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호, 이 공대생, 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부호 해석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중요한 무엇을 합니까? 수식 창출.
수식 창출하는 거죠. 수식 창출. 회비, 총 회비 금액. 총 회비 금액은 100원씩 걷었습니다. 한 명당. 그러면 사람이 몇 명이죠? X 몇 명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부호를 결정했습니다. 플러스 1,000원. 총 금액 측면에서 150원. 한 명당 150몇 명을 했는데 분수 단위는 항상 분모에 있는 단위를 없애주는 겁니다. X 명. 이번에는 이렇게 걷었더니 돈이 남아요. 그럼 목표 금액에서 빼야죠. 1,500 원. 수식 창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3번 이제 수학이 되는 거죠. 수학. 말하자면 방정식. 방정식은 어떻게 됩니까? 100x 플러스 1000은 150x 마이너스 1500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걸 풀어주면 x는 x끼리, 상수는 상수끼리 하는 거죠. x는 x끼리, 상수는 상수끼리. 그러면 여기가 150이 100보다 크죠? 그래서 150x 마이너스 100x를 하면 150이 이게 플러스, 이게 플러스니까 이게 넘어가죠. 1000 더하기 150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50x는 2500. 따라서 x는 500. x의 단위가 뭐죠? x의 단위 50이죠. 50. x의 단위는 명이죠. 명. 네 번째. 이제는 해석하는 거죠. 해석 두 번째. 해석하면 총 회비 금액은 얼마냐? x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총 회비 금액 x를 집어넣으면 100 곱하기 50 플러스 1000 그리고 5000에 1000 하면 6000 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풀어두시는 간에 중요한 거는 그냥 막바로 수학적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첫째는 해석을 해야 합니다. 해석할 때 단위 해석, 부호 해석, 그리고 이 부호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라는 것을 잘 생각하시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결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식 창출은 그 기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수식 창출합니다. 이때 수식 창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분수 단위는 반드시 서로 상쇄한다. 분수 단위는 서로 이렇게 상쇄된다. 분수 단위는 상쇄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아서 우리는 방정식을 이제 구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머지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체계 있게 하게 되면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들이 공학적 사고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